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예, 후보자님. 네. 오전에 제가 질의 드리면서 네. 민변이라는 하나 일종의 시민단체가 권력기관화하고 거기서 고위공직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도덕한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은 민변에 소속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취지로 좀 답변을 하셨어요.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. 민변이라는 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거기서 이런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 행정기관에 너무 많은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후보자님도 감사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오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시민단체 다른 시민단체처럼 이게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일 경우에는요, 그 하나의 시민단체 운동을 공직 진출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. PPT 한번 보시죠. 후보자님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1급 상당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파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서 우파 정부에 대한 정권 비판 이런 거를 또 계속 하시다가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공직에 들어오세요.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는 하나의 스펙으로 어떤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시민운동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다가 또 감사원장이란 직책 특성상 행정각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상황이고요. 또 감사원장으로서 기존에 과거에 일했던 것과 또 이해 충돌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. 그런데 과거에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면 저는 정치적인 중립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역량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해 충돌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요. 먼저 전문성부터 보겠습니다. 원전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죠. 네.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요. 후보자께서 회의 때 뭐라 하셨냐 하면 모든 것이 기술적인 이야기이고 외국어라서 볼 때마다 답답하다. 제가 기술적으로 잘 너무 모르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의결할 당시에 그 상임위원 중에 후보자님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가동 중지 그 명목 때문에 전문성이 별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님이 위원으로 임명되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을 의결하는데 반대하셨는데 유일하게 그 반대하신 이유가 근처에 울진공항이 있는데 울진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반대한다. 이렇게 하셨거든요. 울진공항이라는 거는 군용 공항이에요. 거기서 비행기 추락 사고 나가지고 원전에 영향을 미칠 확률 그게 과연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될, 반대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? 이런 면을 보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공직을 맡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. 또 정치적인 중립면을 보겠습니다. 2021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실 때 그 PPT 계속 띄워주세요. 하실 때 당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또 대선 후보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대표 자격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환경운동과는 별 관련도 없는 국민연금 규탄 성명서를 또 내세요. 이 과연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
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민운동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과거에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한 그 변호사분들이 그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갖다가 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인데요.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확정 판결 난 거 알고 계시죠? 정확히는 모르지만 면소 판결을 받으시거나 뭐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. 네,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소위 일기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5년 동안에 그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했던 손해배상 청구 사건, 이 사건들의 그 청구 금액이요 1조 3천억 정도 됐어요. 매우 큰 돈인데 이거를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또 독식을 합니다. 과거 사위 이런 데 참여했던 변호사들이. 이 관련된 사건 후보자 본인 수임하신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후보자께서 보면은요.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한 이력이 있으시죠? 네. 그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한 그 경력 때문에 아마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 같아요. 그 이후에. 그런데 원안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월성 1호기 관련된 안건에서 이 회피하신 적 있습니까? 회피했습니다. 하셨어요? 월성 1호기 영구 폐쇄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서는 심의에서도 의결에서도 제가 다 회피를 했습니다.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죠.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유한 클래스 한결에서 맡고 있는 감사원 소송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감사원이 외부에 2023년 이후에 감사원이 외부에 소송을 위임한 건수가 6건인데요. 그중에 4건이 지금 후보자가 변호사로 계시는 클래스 한결 법무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. 알고 계십니까? 임명 동의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그 법인의 다른 사업 파트에서 다른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께서 수임을 해서 저로서는 그 수임 경위나 진행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. 뭐 현재로서는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4년 동안에 헌신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. 저는 조금